그래서 땅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무기 결정 물질들을 광물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하나 쪼개가면은 다 원자라고 하는 기본 단위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바위도 마찬가지로 그 조각을 인제 이렇게 잘게 잘게 인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광물이라고 하는 이 기본 단위가 나온답니다. 이 광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이 돼 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정의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무기 결정 물질들의 그 집합체가 이제 바위인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기결정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글쎄 먼저 인제 무기물질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유기물질은 뭐냐면은 인제 그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물질을 의미를 해요. 네, 무기물질은 뭐예요? 그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탄소가 우리가 생명체의 활동에 반드시 관여되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관련 없이 생겨나는 물질을 무기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과 무기물이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무기물질이란 단순히 대상 물질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어 단백질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단백질들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우리 몸에서 합성해 가지고 나오는 어떤 유기체 물질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무기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생명체의 관여가 없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음. 없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인제 또 실험도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 뭐냐 그 소금 있잖아요, 소금. 소금물을 이렇게 해 놓고 그 물 다 말리면은 밑에 고 소금 알갱이 요렇게 맺히죠. 그쵸? 네. 소금 알갱이 맺히는데 어때요? 모양이 어때요? 잘 몰라요? 네. 모양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맺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아, 그 예. 덩어리 큰 소금들 보면 다 사각형. 예예, 맞아요. 그래서 그 한번 오늘 이렇게 소금 물에 풀었다가 이렇게 증발시켜서 말려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어 알갱이가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같은 게 전형적인 무기 결정 물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각형 만든 거예요?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자연스럽게 고런 결정이 형성되면서, 그쵸? 모양을 나타내는 요런 모습을 인제 보여주는데, 그런 걸 인제 광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소금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소금도 무기 결정 물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도 광물을 형성하는 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퇴적물처럼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암염이라고 해 가지고 소금도 암석이 돼요. 그러니까 소금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돌이고 바위예요, 이렇게 봐도. 근데 그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냥 소금이에요. 어. 그래서 소금이 꼭 이렇게 그 바다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광산에서 캐요. 아. 광산에 들어가서 막 캡니다. 바위를 막 캐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제 소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물이 이렇게 땅에서 자연스럽게 발견되는 무기 결정 물질들인데, 그걸로 암석이 이루어진다. 요거를 이해를 하고 가시면 돼요. 자, 무기 물질은 어떤 죽은 유기체의 잔해나 살아있는 생명체의 산물이 될 수 없다. 결정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종류의 구조를 언급하는 화학 용어다. 그러니까 이게 인제 어떤 모양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종류의 구조를 갖게 돼야 반복해서 인제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소금 같은 경우도 말리면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맺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랑 선생님이 말했던 거랑 원리는 이제 같은 건데 그 실험을 한번 직접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준비하냐 이제 백반이라는 거를 준비를 해달래요. 그래서 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반이 그 구할 수 없으면은 설탕이나 뭐 선생님 얘기했었던 소금도 사실 뭐 상관없습니다. 설탕을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유리잔이 있고요. 여기에 뜨거운 물을 이제 부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할까요? 실을 묶은. 요 실을 하기 전에 일단 백반이 됐든 아니면은 설탕이 됐든 소금이 되었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0% 될 때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녹여도 녹일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포화 용액으로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더기는 이제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녹은 물만 있는 거예요. 완전히 녹은 물만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실을 이렇게 담가 놓자는 겁니다. 네, 실을 근데 담가 놓으면은 이렇게 둥둥 떠다닐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떠다니면 안 되니까 여기다 툴을 매달아서 이렇게 가라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동안, 그쵸? 몇 시간 동안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꺼내 보는 거예요. 꺼내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멍하죠. 그쵸? 네, 꺼내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물에 담겨 있었던 이제 부분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 추가 요렇게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조각들이 요 실을 통해서 요렇게 맺혀 있게 돼요. 아, 네, 이렇게 맺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떨어내는 거죠. 떨어내고 이제 뭐예요? 돋보기로 보면은 이런 그 결정 모양이죠. 그쵸? 아까 말했던 요런 형태, 그쵸? 결정 모양들이 이제 관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사항으로 백반 말고 그냥 설탕을 이용해도 된다. 그래서 설탕을 이용하면 뭐예요? 그냥 사탕 과자처럼 나오니까 그 좋은 대로 한번 해봐라. 사탕이 낫겠죠, 그쵸? 백반 이거 해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하여간 이제 결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이게 포화 용액 상태로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고체 상태로 얘가 응집이 되면서 뭐예요? 어떤 알갱이 형태, 모양을 갖고 있는 특정 구조를 갖고 있는 알갱이 형태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체의 개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됐어요. 없었죠. 그냥 자연적인 그 물리 화학의 원리를 따라서 이런 그 모습과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무기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위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무기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한번 저기 오늘 한번 해보세요. 재현이는 오늘 좀 아파서 어렵겠지만 서현이는 엄마한테 저기 핑계를 대고 엄마 저 설탕물 왕창 주세요 하고 네, 설탕물에다가 이렇게 저기 실 담가가지고 만든 다음에 돋보기로 좀 살펴보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자,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과학자들은 무슨 뜻으로 결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분명히 살펴보았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결정 물질은 굉장히 날카롭고 기하학적인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둥글둥글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날이 서 있고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는 우리 눈도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쉽죠. 그쵸? 하늘에서 내리는 눈 어때요, 모양이? 이게 대부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네, 얘네가 이거 무슨 이렇게 생기라고 우리가 뭐 관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건데도 이런 그 기하학적인 그 모양을 갖고 이 맺히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눈의 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기 그 암석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백반 결정과 암석 결정을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커다란 차이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백반과 같은 결정에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으며 명확한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기 위한 부드러운 측면이 있다. 돌멩이에도 여기저기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두드러진 기하학적인 무늬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광물질 대부분은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때때로 광물질은 순수한 형태로 발견될 수도 있다. 그때는 광물에 보통 날카롭고 기하학적인 모양이 있다. 그러나 대체로 광물질은 순수한 형태로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암석의 형태로 발견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암석은 한 종류 이상의 광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아, 한 종류의 광물로만 되어 있는 암석으로 발견되면은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날카롭고 기하학적인 모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소금 같은 경우도 소금으로만 이루어진 암염도 아마 다른 광물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하여간 소금만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런 모양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광물질들, 그쵸? 다른 결정들과 대부분 암석이 다 섞여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렇게 그 뭉뚱그리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그 패턴이죠. 그쵸? 패턴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푸는 문제 보시면은 다음에 소개하는 물질들이 암석인지 광물질인지 분류해 보라라고 나와 있는데 A번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기하학적인 패턴들이 반복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쵸? 예. 요런 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무기 결정의 전형적인 모양이죠. 그쵸? B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선이 살아있는 그쵸? 마치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죠. 그쵸? 그래서 D번 같은 경우도 전형적인 무기 결정의 모양이에요. 근데 C번 같은 경우 봅시다. 그러면 보면은 여러 개 섞여가지고 둥글둥글 하잖아요. 그쵸? 예. B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A하고 D는 광물, 그쵸? 무기 광물이겠죠, 그쵸? 순수 결정으로만 되어 있는 광물질이 될 거고, B하고 C는 뭐예요? 여러 광물질이 섞여 있는 암석이 되겠죠, 그쵸? 요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암석 두 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가 화성암이고 하나는 변성암이래요. 근데 두 번째가 훨씬 더 단단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 화성암과 변성암을 구별해 달래요. 자, 그러면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서연아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서연이가 오늘 아프니까 서연이가 좀 대답을 해줘야겠다. 우리 암석의 종류 세 가지 할 때 우리 배웠잖아요. 그쵸? 변성암은 어떻게 형성된다 그랬어요? 열과 압력을 받아서 형성된다 그랬죠. 그쵸?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암석보다 어떻다고요? 훨씬 더 단단한 특징을 네, 보인다고 단단해요. 했죠.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가 더 단단하대요. 그러면 두 개 중에 뭐가 변성암이겠어요? 하나 뭐가 변성암이겠어요?
더 단단한, 그쵸? 더 단단한 쪽이 변성함이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를 여기서 이제 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별개고 어쨌거나 암석이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무기 결정 물질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암석들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암석들이 이제 지층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지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퇴적암 지층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화성암층도 있다는 얘기고 변성암층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일단 퇴적암이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 광물질들이 이제 암석을 이루고 있는데 그 암석 물질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쌓여가지고 다른 암석을 만든 광물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암석을 만드는데 그게 층을 이루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퇴적암 지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현이는 오늘 저기 쉬고 읽는 거 쉬고 서연이가 퇴적암 지층 읽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암석과 광물질들에 친숙해졌으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한 암석들이 지구상에 분포되어 있는지에 관해 알아볼 시간이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다. 아마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본보기는 미국 애리조나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랜드 캐니언일 것이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암석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랜드 캐니언을 통해서 좀 살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사진이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요런 게 이제 퇴적암 지층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더 잘 나와 있는 더 확대해서 그쵸? 확대해서 그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네, 이것도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다 똑같은 그랜드 캐니언인데 첫 번째 건 좀 멀리서 잡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두 번째 거는 그걸 좀 확대해서 가까이서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정말 놀랍지 않은가? 그랜드 캐니언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협곡 분지를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합니다. 무척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구를 구성하는 허다한 지질학적인 특징을 거의 모두 나타낸다. 그러니까 왜 그랜드 캐니언을 골랐느냐라고 하면은 지구를 구성하는 지질학적 특징들이 대부분 여기다 나타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골랐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랜드 캐니언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아름다움은 제쳐놓고서라도 이 사진에서 어떤 특징이 금방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가. 이 협곡의 절벽을 눈여겨보면 암석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층층층층 있는 가로 무늬가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너무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뒤에 넘겨보면 어때요?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죠? 층, 이렇게.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층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들이 명확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이러한 층들을 지층이라고 부르는데 퇴적암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을 드러내는 형태다. 아래 그림은 퇴적암을 형성하는 지층의 또 다른 사례를 보여준다. 어떤 식으로 지층들이 수직과 수평으로 가로놓여 있는지에 주목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쵸? 쌓여져 있는 모습들 잘 보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퇴적암 지층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그러한 지층들이 형성되는가에 관한 질문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층층이 형성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는 그런 얘기죠.
자, 이러한 지층이 형성되는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하라. 이것도 역시 하룻밤 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어야 하는 실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전에, 그쵸? 이 실험을 진행하고 자는 게 좋대요. 하면서, 네, 전화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층층이 쌓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제 유리 항아리, 그러니까 꼭 유리일 필요는 없어요. 잘못하면 깨지니까. 그러니까 안이 보이는, 그쵸? 이런 뭐 플라스틱 항아리 같은 걸 마련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을 담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뭐 했어요? 준비해 온 흙과 모래와 자갈이죠. 그쵸? 이런 걸 여기다 한 대 넣는 거예요. 넣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막대기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휘휘휘휘휘 막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연아? 네, 완전 그냥 흙탕물 되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는 흙탕물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은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겠죠. 그쵸? 예. 이 모든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할 겁니다. 가라앉기 시작할 때쯤 다시 한번 휘저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다시 흙탕물이 되겠죠. 그쵸? 예. 그랬는데 또 가만히 놔둬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자고 이제 일어나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런 일이 이제 발견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갈은,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흙이 쌓여 있고, 그러니까 막 휘젓고 다음날 봤는데, 여기에 흙이 쌓여 있고, 여기에 모래가 쌓여 있고, 위에 자갈이 이렇게 놓여 있는 형태로 돼 있겠느냐. 그쵸? 아니면은, 여전히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 흙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아무런 분리를 보여주지 않은 채로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네. 아니면은 어때요? 층은 되져 있는데, 가장 밑에 자갈이 있고, 그 다음에 모래가 있고, 흙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서연아, 어떤 모습이 보일 것 같아요? 음, 1번, 2번, 3번.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 오늘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3번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실제로. 네, 왜 그러냐면요. 물이 이제 잡을 수 있는, 이렇게 막 휘젓는 거는 우리가 물에 에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그 물이 잡고 있을 수 있는 입자가 크면 클수록 오래 잡고 있을까요? 짧게 잡고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짧게 잡고 있다? 그쵸? 예, 클수록 짧게 잡고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입자가 가는 흙은 어때요? 물에 더 오래 잡혀 있으니까 위쪽으로 가겠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에 네. 비해서 자갈은 입자가 크니까 얘가 빨리 놔주니까 어때요? 바닥에 빨리 가라앉는 거죠. 그쵸? 음, 예, 그리고 모래는 어때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가느니까 어때요? 그 위에 쌓이는 거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을 힘이 있는 가는 흙은 어때요? 가장 위에 쌓이는 요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막 물에다 넣어주고 막 휘저은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은 이 입자 크기별로 가장 큰 애가 밑에 쌓이고
가장 가는 애가 위에 쌓이면서 이렇게 층을 나눠 놓는, 그쵸? 요런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실제로 해 보세요. 네, 진짜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인제 요렇게 쭉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 내용을 인제 서연이가 한번 읽어 봅시다. 하룻밤을 보낸 뒤에 읽어 보도록 할게요. 하룻밤을 보낸 뒤에 항아리의 내용물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었는가? 분명히 물을 채워넣기 이전의 상황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마 자갈은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으며 흙과 모래는 분리된 층을 이루고 있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제 가벼운 물질일수록 위로 올라와 있을 것이며 무거운 물질일수록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물에는 여러 가지 퇴적물을 층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된다. 우리가 항아리의 내용물들을 뒤섞었을 때 이것은 요동치는 물줄기를 시연한 것이었다. 이것은 강물의 흐름, 바다의 조류 따위를 시연한 것이었다. 물은 움직임을 통하여 퇴적물을 분리할 수 있다. 퇴적물이 물의 흐름을 따라 잔잔히 가라앉을 때 층을 이루면서 가라앉는 경향이 있다.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인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그랜드 캐니언 이거 있잖아요. 그쵸? 이거 뭐가 이렇게 층층층 쌓았다는 거예요? 퇴적, 네.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층층층층 쌓았다는 거예요? 퇴적암? 퇴적암이긴 한데 얘를 이렇게 층층층층 쌓아 놓은 고 주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물이요. 물이죠. 그쵸? 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위로 다 이만큼 물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렇게 쌓일 수 있어요? 그랜드 없어요. 캐니언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큰 지역 전체를 다 뭐가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이 덮으면서 흘러가는, 그쵸? 예. 그래야 인제 뭐예요? 그 큰 입자들은 밑에 쌓이고 얇은 입자들은 위에 쌓이면서 이렇게 층층층층층층을 이루는 이런 지층이 형성이 되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가 사막지대거든요, 그랜드 캐니언 시대 가 보면은. 근데 한때 여기가 뭘로 다 덮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물로 다 덮여 있었던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지질학적인 증거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쵸? 예. 전혀 뭐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그 그랜드 캐니언이 작은 그 면적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지역이 다 뭘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쵸?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 지층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땅을 파봤는데 지층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퇴적암 지층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예요? 다 거기에는 한때 어쨌든 물이, 그쵸? 예, 있었다. 물이 이렇게 흘러가서 그거를 쌓이게 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들을 여기서 인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퇴적물을 땅 위에 쌓는 여러 가지 다른 과정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바람에 의해서 약간 쌓이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는 물의 흐름에 따른 퇴적이 가장 흔한 경우다. 그래서 인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퇴적암 지층이 발견되면은 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물이 흘러갔었구나.'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이 땅 위에 퇴적물을 쌓아갈 때 그 퇴적물은 여러 층으로 나누어지는 경향이 있다.
일단 물이 퇴적물을 땅 위에 쌓아놓게 되면 그 퇴적물은 열, 압력, 그리고 화학 반응으로 인해 융합됨에 따라 퇴적암을 형성할 수 있다. 계속 이제 쌓이잖아요. 그쵸? 쌓이면 계속 어때요? 무게가 계속 가해지니까 그게 압력으로 인해서, 그쵸? 이제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퇴적암 지층이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각에 형성되어 있는 퇴적암은 주로 물 때문에 쌓여온 것이다. 움직이는 물은 퇴적물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퇴적암은 대체로 지층을 형성한다. 그래서 퇴적암층은 대체로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층층층층이 이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때 퇴적암으로 형성된 지층은 두께와 모양에서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뭐 모양을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 두꺼운, 그쵸? 두꺼운 층의 그런 모습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마치 책장 같이, 그쵸? 우리가 책 한 페이지 같이 얇은 요런 지층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요런 거 이제 옆층, 그러니까 나뭇잎, 마치 나뭇잎 맵 같다라고 해서 그런 이제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1cm보다 얇은 단일 암석층을 옆층이라고 부르며 이런 지층들이 여럿이 모였을 경우에 옆층리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그 퇴적암 지층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께와 그런 부분들이 각자 다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4번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랜드 캐니언은 사막의 특징을 갖고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다. 애리조나에는 비도 거의 내리지 않으며 호수도 거의 없다. 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랜드 캐니언에 있는 퇴적암이 물로 인해 쌓이게 되었을까라고 묻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거기가? 물이 이렇게 덮여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여기가 옛날에는 바다나 강이었을 것이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이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기후가 변하면서 이제는 물이 없는 지역이 되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창조론자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 같아요? 홍수. 네, 맞아요. 창조론자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아니에요? 네, 맞아요. 창조론자들은 온 세계가 물로 한번 뒤덮였던 적이 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파봐도 다 뭐예요? 퇴적암 지층이 어느 지역에서나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때 여기가 어때요? 뭐 바다에 묻혀 있었던 그런 지역인데 조금씩 올라오고 기후도 변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수백억 년에 거쳐서 수십억 년에 거쳐서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된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제 뒤에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공부해 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 지층, 지각의 특징들을 공부해 가고 있는 겁니다.